여러분이 만약 서점을 운영하게 된다면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 생각은 무엇인가요? 대부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책을 사게 할까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질문으로는 다른 서점과 차별화되어 뻗어나갈 확률은 적어집니다. 여기 다른 질문과 생각으로 서점을 운영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삼성그룹 공채 출신으로 최초의 여성 임원이었고 제1기획 부사장까지 했던 최이나 현 책방 주인입니다. 그녀는 본질적인 질문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리고 언제 책을 찾을까부터 생각했던 거죠. 힘들거나 답답하여 답을 찾고 싶어서 책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책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원하는 책은 다르겠죠. 그래서 상황과 때에 맞는 책을 찾는 것을 도와주자로 사고가 확장됩니다. 그렇게 최이나 책방에서는 일반 서점처럼 인문, 철학, 과학 형식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하지 않고 사람들이 책을 찾게 되는 이유를 뽑아 각각의 주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책과 추천한 이유를 지인들에게 써달라고 부탁하여 구체적으로 책들을 분류했습니다. 이렇게 책을 큐레이션하는 방식이 다른 서점과 차별화되고 이 최이나 책방에서만 제공되는 고유의 서비스가 된 거죠. 그리고 요즘 온라인에서는 대부분의 책값 10% 할인을 제공하는데요. 왜 가격 경쟁력도 없는 오프라인이냐는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최이나 책방은 이 오프라인이라는 공간을 단순히 책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연회를 열어 사람들에게 양질의 강연을 들을 수 있게 제공하고 토론을 열기도 하며 사람들에게 책을 토대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서점, 온라인과 완벽한 차별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이 책방만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하고 있죠. 이렇게 단순히 작은 서점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의 질문을 던지고 답하면서 오래된 사업 분야도 새로워질 수 있고 다양한 공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박 2일부터 꽃보다 알배, 삼시세끼 등등 메가 히트작을 만들어낸 나영석 PD는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고 성공작으로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는 낯선 느낌과 이미 본 듯한 느낌을 오묘하게 잘 조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꽃보다 할배가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데요. 여행을 큰 컨셉으로 가져가고 노년 배우들을 출연시켜 새로움을 준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즐겁게 여행을 하는 게 가장 큰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디테일을 채워나간 겁니다. 낯선 여행지에서 지도 하나로 노년 배우들이 즐겁게 여행할 수 있을까? 에너지만 너무 소진되고 힘들어 하시진 않을까? 이런 고민 속에 진꾼, 이서진이라는 해결책이 나왔고 프로그램 구성을 좀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었죠. 이런 사례를 통해 느낀 것은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을 보는 힘을 가졌다는 것인데요. 즉, 통찰이라고 불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습득할 수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기획자의 생각식당이라는 책을 쓴 김우정 작가가 말하는 통찰의 비밀을 보면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통찰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 통찰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말하는 통찰의 3단계 훈련법 중 첫 번째는 결핍을 찾는 훈련입니다. 결핍이란 불편함을 말하고 불편함의 범주는 공유된 경험이어야 한다고 하죠. 의도를 품고 행동을 관찰하면 결핍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야간 경비를 서던 이노우에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 수 있는데요. 그는 겨울밤 경비를 설 때 난로를 켜고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전자에 물을 담아 올려두었는데요. 그때마다 주전자 뚜껑이 덜그럭거리며 시끄러운 소리가 났죠. 평소 소리에 매우 예민했던 이노우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송곳으로 주전자 뚜껑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소리는 줄어들었고 이노우에는 이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주전자에는 전부 이노우에의 특허가 걸려 있습니다. 누구나 주전자에 구멍을 뚫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핍을 만났을 때 즉시 해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본질인 거죠. 결핍을 찾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 공유된 경험을 찾아야 한다는 것, 쉽게 말해 나만 불편한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순을 찾는 훈련입니다. 모순이란 욕구가 충돌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밥은 많이 먹고 싶은데 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공부는 하기 싫은데 성적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정보는 찾고 싶은데 광고는 보기 싫다. 이런 모순들은 단순히 겉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찾기 쉽지 않은데요.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순을 뒤집으면 놀라운 통찰이 발현된다는 거죠. 구글, 비비크림, 스크린 골프장 이런 것들이 모순을 통해 나온 통찰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왜곡을 찾는 훈련입니다. 왜곡이란 당연히 그렇다고 믿는 사고의 편향을 말하는데요. 인류는 무려 1400년 동안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었죠. 왜곡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운 훈련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제목 짓기인데요. 왜곡을 깨는 가장 쉬운 방법은 왜곡에 정반대되는 개념을 접붙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카리스마 하면 강하고 차가운 느낌이 연상되는데 여기에 따뜻함을 붙여보는 겁니다. 따뜻한 카리스마, 뭔가 새로운데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곡의 반대를 접붙이면 낯설게 하기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륜스님과 철학자 강신주도 통찰력에 대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요하게 반복해서 보고 관찰하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문학자 최진석 교수의 말입니다. 대답은 이미 있는 지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대답만 하는 사람은 고유한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비독립적 주체이다. 질문은 궁금증과 호기심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일이다. 질문이란 고유한 내면이 드러나는 것이다. 고유한 내면을 이루는 핵심이 궁금증과 호기심이다. 궁금증과 호기심은 사적이고 고유한 영역이다. 그래서 인간은 질문할 때만 고유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다. 즉, 독립적 주체는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많고 호기심이 작동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길을 여는 핵심은 독립적 주체인지 아닌지 여부이다.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보세요.